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감세와 부채 한도 폐지, 이것과 약간 좀 상충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정부 지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물가를 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겠죠. 하지만 지금 또 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바로 그거는 이제 감세와 부채 한도 폐지라는, 이게 이번 달 중반부터 3월 달까지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좀처럼 통과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와 부채 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당장은 뭐 관세로 충당을 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죠. 그리고 이걸 정말로 관세로 다 충당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면서 미국 경제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감세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세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통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도지에서 재정 지출 삭감 계획이랑 그리고 관세, 이게 두 개가 믹스가 돼서 감세를 했을 경우에는 얼만큼 상쇄할 수 있는지 조금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세 폭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트럼프가 주장했던 감세를 예정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다,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치솟는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감세 폭을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번에는 그걸 왕창 다 적용하지 않고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적용을 하고 상황을 한번 보자. 그 이후에 괜찮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또 감세를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시장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기존의 트럼프의 감세는 온전하게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방향은 감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관세는 10년물 국채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경기 둔화로 인한 물가 하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감세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년물 금리 방향은 물가랑 고용시장 데이터, 이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상반기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도할 만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감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 결과적으로 이게 복합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이렇게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감세 정책은 다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무리하게 관세로 이게 옮겨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여기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는 모멘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2월달 내에 이게 해결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번에 4.4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튀면서 이것도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영역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4.1에서 4.2 이 정도 영역까지 내려와야만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감세일 것으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또는 감세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더라도 그 동안에 어떤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리를 하락시키는 쪽으로 모멘텀을 좀 크게 발생시키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시장이 오히려 걱정할 수도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3월 FOMC에서 페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비둘기적으로 다시. 그거 아닌 이상 그냥 내려온다. 이거는 이제 경기 우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적정선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나치게 큰 폭으로 내려오는 것도 안 좋고 여기서 다시 튀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특정 밴드에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지금은 좋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서 어쨌든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오늘 CPI 발표가 있잖아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거는 예상치는 3.1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도 3.1로 보고 있어요. 코어 CPI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온다 하면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코어 CPI 기준으로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최근 몇 달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페드는 추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 쪽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은 일단 큽니다. 이번에 3.1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지금 3.0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월 달에 아직 절반이 다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집계 중인데 2월 후반부에 이게 더 내려가서 코어 CPI가 소수점 단위로는 3%를 깰 수도 있습니다. 발표할 때. 고용시장이 얼만큼 반영될지에 따라 좀 결정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향 자체로는 다시 3%를 깨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아직 코어 CPI가 3%를 깬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월 초에 발표되는 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 머스크가 한 일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좀 둔화세가 좀 깊어지면 3월 FOMC 때 파월이 의견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현실화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감세가 어떻게 풀리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나 PC나 이제부터 발표되는 거는 당분간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흐름대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디스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폐지부터 그 다음에 감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뭐 상호 관세가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관세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 기준으로 만약 관세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3%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미 환율에 이미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호 관세보다는 오히려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된 관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